아버지가 그렇게 돈 없다, 힘들다, 죽을 맛이다 입에 달고 살던 분인데 왜 장례 끝나자마자 은행에서 전화를 받는 거냐고요. 수억짜리 통장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실의 공기는 이미 장례식장의 향내보다 더 무겁고 쓰라렸다. 검은 리본이 아직 떼어지지 않은 영정 앞 두 아들은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맞섰다. 큰아들 김동진은 억눌러온 분노를 더는 숨기지 못했고 둘째 아들 김영호는 이 악물린 목소리로 형을 몰아붙였다. 김순애 여사는 검은 상복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를 온몸으로 들으며 두 아들의 싸움을 말릴 힘조차 나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 김재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이제 더 큰 상처와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형님은 늘 참으니까 만만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평생 돈 없다 해서 제가 대학도 못 갔잖아요. 새벽부터 막노동하러 나가고 남들 공부할 때 저는 건설 현장에서 삽질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통장에 돈을 쌓아뒀다고요?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 떨림 속엔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동진이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토해냈다. 나도 놀랐다. 어제 은행에서 그 얘기 듣고 내 귀를 의심했어. 평생 아버지가 돈 없다고 해서 나도 내 월급에서 반은 집으로 보냈잖아. 결혼도 늦추고 친구들처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그런데 수억이라니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돈이었을까? 순애는 두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렸다.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장마철 지붕이 새어 방 안에 물이 고여도 남편은 돈 없다 한마디로 수리를 미뤘다. 아이들 도시락 반찬에 고기 한 점 못 넣어준 날도 수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 형편이 안 된다 하며 술기운에 한숨만 쉬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얘들아, 나도 혼란스럽다. 내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어찌 알겠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은 늘 없는 살림에 허덕이던 가장이었어.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한 채 순애의 눈동자는 허공을 헤맸다. 믿었던 반려자가 남긴 건 사랑도 위로도 아닌 불신과 의문뿐이었다. 동진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머니,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버지는 우리를 속였고 어머니도 모르셨고 우리는 바보처럼 평생 고생만 한 거고. 영호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니요.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통장 내역 다 확인해야 해요. 그 돈 왜 숨겼는지 누구한테 쓰려 했는지. 형, 어머니, 이건 진짜 밝혀내야 합니다. 순애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형은 체념과 분노가 교차한 눈빛이었고 동생은 분명히 진실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결기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순애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할 일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메아리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숨겨진 통장,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것이 앞으로 가족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은행에서 다시 전화 왔습니다. 그 통장 수령인이 우리 가족이 아니랍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영호야, 우리 가족이 아니면 누구라는 거냐? 순애 여사의 손에서 전화기가 툭 떨어졌다. 마룻바닥에 부딪힌 휴대폰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 누구도 주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고 동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치켜떴다. 아니, 그럼 그 돈을 누가 받는다는 건데? 어머니도 모르셨던 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내 아버지가 나 몰래 그런 일을 설마. 순애의 목구멍은 막혀오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아버지가 숨긴 돈이 있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마저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해두었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 들이닥친 것이다. 영호는 이빨을 꽉 깨물며 바닥을 노려보았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평생 우리한테는 돈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돈을 넘기려 했는지 이건 밝혀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전부 평생 바보로 살아요. 동진이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동생 말이 맞다. 근데 말이다, 영호야. 혹시 그 수령인이 아버지의 여자였던 거라면? 가족 다 버리고 몰래 챙기던 사람이었다면? 형님, 그런 식으로 추측하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잖아요. 하지만 형의 입술에 걸린 씁쓸한 미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미 마음속에 스며든 탓이었다. 순애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 눈을 감았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말수가 적었다. 밤늦게 돌아와 술 냄새를 풍기며 돈이 없다는 말만 중얼대던 사내.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살림을 꾸려나갔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불만을 터뜨릴 때에도 순애는 남편을 두둔했다. 내 아버지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다 너희를 위해 그런 거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상한 점들이 없던 건 아니었다. 남편이 가끔 혼자 나가 사라지던 저녁, 이유 없는 출장, 낯선 향수 냄새가 묻어 돌아온 날들. 그 모든 순간을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겠지라며 넘겼다. 동진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끌어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이 뭐든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순애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니야, 아직 단정 짓지 마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을 리 없어. 분명히 사정이 있었을 거야. 우리 몰라서 그렇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두 아들의 굳어진 얼굴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동진과 영호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파헤치려는 결심을 더욱 굳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넣게 될 줄은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형님, 아버지가 남긴 그 통장 수령인이 누군지는 은행에서 말해줬습니까? 아니, 개인정보라고 정식 절차 밟아야 알려줄 수 있다더라.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저녁 식탁은 여전히 무겁고 냉랭했다. 상 위에 놓인 된장찌개는 끓는 김조차 사라져 식어 있었고 세 사람은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서로를 의식하며 앉아 있었다. 순애는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려서 한술도 뜨지 못했다. 남편이 숨겨온 진실이 자꾸만 뇌리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설마 바람 다른 여자?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영호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살던 분인데 진짜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해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하지 못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진은 씁쓸한 웃음을 흘렸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를 두둔하시네요. 전 이미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기만한 겁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 젊은 여자가 진짜 수령인이라면 아버지가 어디에 마음을 쏟았는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형님. 영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렇게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왜 벌써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아갑니까? 식탁 위의 그릇이 덜컥 흔들렸다. 순애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제는 두 아들의 싸움을 말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순애는 방 한구석에서 남편의 오래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그 가방은 남편이 늘 손에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낯선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영지 학자금 생활비. 순간 그녀의 손이 굳어졌다. 영지.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딸 이름도 아니고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그 메모지엔 몇 년치 날짜와 함께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다. 순애는 몸이 굳은 채 속삭였다. 이게 대체 누구야, 누구길래 재호 당신이 이렇게 돈을.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동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뭐 하십니까? 순애는 놀라 가방을 덮으며 황급히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오래된 서류 좀 보다가. 하지만 동진의 눈은 이미 메모지를 포착했다. 지금 그거 보여주십시오. 어머니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순애는 순간 망설였다. 혹시라도 남편이 숨겨온 게 정말 다른 여자라면 아들들에게 들키는 순간 이 가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게 뻔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동진은 메모지를 낚아채더니 굳은 얼굴로 읽어내려갔다. 영지 생활비 학자금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영지가 누구예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정말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아버지가 우리 몰래 어떤 여자를, 아니, 어떤 사람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마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숨기지 마십시오. 이 메모에 적힌 이름 영지. 이게 누구냐고요? 동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분노와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모른다라 아들아. 너희 아버지가 끝까지 나한테조차 말하지 않았으니. 영호가 형에게서 메모지를 낚아채더니 눈을 빠르게 훑었다. 생활비, 학자금, 등록금 금액이 꽤 큽니다. 꾸준히 보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도와준 게 아닙니다. 아예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동진이 이를 악물었다. 책임? 그럼 결국 바람이었단 소리잖아.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거지. 형님. 뭐가? 다른 설명이 있으면 말해봐라, 영호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겐 없는 살림에 허덕이는 척하면서 정체 모를 여자를 위해 돈을 퍼줬다고. 그게 바람 아니면 뭐냐? 영호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맞받았다.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정말 아버지가 낳은 혼외자라면요? 그럼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 문제입니다. 그 말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외자 설마?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세월 동안 떠오르는 단편적인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다. 늦은 귀가 가끔 보이던 생소한 영수증, 알 수 없는 편지 한 장. 모든 것이 맞물리는 듯 했다. 안 돼, 그런 일은 없어. 내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는 스스로조차 납득시키지 못했다. 며칠 후 영호는 직접 은행을 찾아갔다. 지점장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지만 공식 서류를 떼고 확인한 끝에 결국 수령인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김영지 27세 여성입니다. 그 순간 영호의 등골은 서늘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형과 어머니 앞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전했다.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의 수령인은 김영지라는 27세 여자였습니다. 동진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젊은 여자라고 했잖아. 결국 바람이지. 평생 우리한텐 돈 없다면서 젊은 여자한텐 수억을 안겨준 거라고. 순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재호, 당신 내가 평생을 믿고 따라온 사람인데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영호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을 끝까지 파헤칠 건지 아니면 그냥 묻어버릴 건지. 그러나 이미 이 집안에서 묻어버린다는 선택지는 사라지고 있었다.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이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 여자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영호의 말은 식칼처럼 날카롭게 방안을 가르며 떨어졌다. 동지는 고개를 젓고 손가락을 탁자에 두드렸다. 뭘 믿고 찾아가겠다는 거냐? 젊은 여자 하나가 아버지 통장의 수령인으로 올라있다는 이유 하나로. 만약 진짜 바람 상대라면 우리가 찾아간다고 진실을 말하겠어? 형님,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여자는 떡하니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 아버지의 바보 자식으로 남는 거예요. 순애는 부엌문 기둥에 기대서서 두 아들의 언성을 듣고 있었다. 말리고 싶었지만 입안이 바싹 말라붙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편의 배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가 고개를 돌렸다. 순애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 겨우 입을 열었다. 사람은 죽어서도 말 대신 흔적을 남긴다더라. 너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알고 싶다. 만나보자. 그 여자를. 동진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어머니마저 그러십니까? 아직 확인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꼴이 뭐가 되려고. 영호가 벌떡 일어나 형 쪽으로 다가섰다. 형님, 꼴이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아는 거예요.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 형제가 마주 선 채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순애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만해라, 제발.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겠냐. 그러나 말리는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며칠 뒤 영호는 은행 기록을 토대로 수령인 김영지의 주소를 알아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건물. 형과 어머니를 끌고 그곳 앞에 섰을 때 세 사람의 발걸음은 동시에 멈췄다. 낡은 건물 3층, 초라한 철제 현관문 앞에서 영호가 초인종을 눌렀다. D-딩. 잠시 후 문틈 사이로 젊은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긴 생머리에 아직 앳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누구세요? 동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김영지 씨입니까? 네, 맞는데요. 그런데 왜 제 이름을 아세요? 순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내 남편고 김재호 씨를 아십니까? 순간 영지라는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짧은 침묵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압니다.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무너뜨렸다. 동진이 이를 악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하시오. 우리 아버지와 당신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왜 당신이 그 돈의 수령인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영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여기서 얘기하기엔 너무 길 겁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떼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곧 밝혀질 진실의 무게가 숨통을 죄어왔다. 좁은 원룸 안 낡은 전등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벽에는 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엔 아직 다 읽지 못한 교재들이 쌓여 있었다. 순애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낯선 공간이 남편의 흔적과 겹쳐지는 듯 했기 때문이다. 영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저 아저씨, 그러니까 김재호 씨는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를 챙겨주셨어요. 학비도 대주시고 생활비도 보태주시고 저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였거든요.
영호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버지 같은 분? 그럼 혈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까? 네, 친분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신 은인 같은 분이었어요. 동지는 냉소를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같은 분? 은인? 그런 말로 넘어갈 줄 아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우리 가족에게 돈 없다, 힘들다 입에 달고 살았어. 그런데 정작 수억 원을 모아서 다 당신에게 넘겼다. 그게 어떻게 단순한 도움이야? 영지는 손을 꼭 쥐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담담했다. 믿기 힘드실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저한테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두 손을 떨며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다. 그럼 재호 당신이 왜 나와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아끼면서 이 아가씨에겐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냐, 왜 나를 속였어? 그녀의 속삭임 같은 말은 곧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영호가 동생으로서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갑게 말했다. 김영지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혹시 다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연인 관계라든가. 아닙니다. 영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분을 존경했을 뿐이에요. 정말로 다른 건 없었습니다. 동지는 허탈한 웃음을 내뱉으며 방 안을 걸어다녔다. 존경? 존경이라 존경하는 사람 통장에 수억 원 남겨주고 수령인까지 지정하는 게 존경이냐? 차라리 솔직히 말해. 그분이 당신 아버지였다고. 그 말에 영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간 눈빛이 흔들렸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지 씨, 당신 혹시 재호 당신의 딸이었니? 영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확답은 없었지만 침묵이 이미 대답이 되고 있었다. 동진이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갈았다. 좋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한테는 지옥 같은 삶을 주면서 당신한텐 아버지 행세를 했단 말이지.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쓰면서. 영호가 형을 밀치듯 막아서며 소리쳤다. 형님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히 들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동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눈빛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진정? 난 더 이상 진정 못해. 우리 가족을 모욕한 거야. 어머니를 기만하고 우릴 우롱했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순애는 흐느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원룸안은 서로의 울분과 배신감으로 차오르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격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법원에 가야 합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한겨울찬 바람처럼 날카롭게 흘러나왔다. 동진이 즉각 소리쳤다. 법원? 그 여자 말만 믿고 우리 아버지 재산이 왜 그 여자 손에 들어가야 하냐고. 좁은 원룸 안은 곧 폭발할 듯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영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순애는 양손을 꼭 모아 쥐며 아들들을 바라봤다. 이제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형님,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통장, 그 수령인이 김영지 씨로 등록돼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닥쳐라. 내가 언제부터 아버지 편을 그렇게 들었어? 내가 원하는 건 결국 그 여자랑 나눠 먹자는 거 아니냐? 동진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타올랐고 영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맞받았다. 형님이야말로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지금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순애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남편이 평생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인 혹은 아이를 챙겼다는 사실도 견디기 힘든데 아들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광경은 더 큰 고통이었다. 그만해라, 제발 좀.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며 터져나왔지만 두 아들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때 영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저도 원한 건 아니에요. 아저씨가 제게 그렇게 해주셨을 뿐이에요. 저는 그저 받은 대로 공부하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동진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받은 대로? 수억을 받은 게 단순히 고마워서라는 거냐? 웃기지 마라. 결국은 우리 가정을 짓밟은 공범이야. 영지는 눈을 크게 뜨며 눈물을 글썽였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저씨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신 줄. 저한테만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니까.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좋은 모습 자신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얼굴을 남편은 이 낯선 여자아이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영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어머니, 형님, 우리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법으로 가져가 싸울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끝낼 건지. 동진이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다. 받아들이자고? 내가 제정신이냐? 그럼 우리 평생 뭘 위해 살았냐? 우리 피와 땀이 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나는 절대 못 받아들인다. 분노의 치를 떠는 형과 차갑게 현실을 말하는 동생. 그 사이에서 흐느끼는 어머니. 그리고 침묵으로 고개를 떨군 젊은 여자. 네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것은 이미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법과 피, 배신과 진실이 얽힌 전쟁의 서막이었다. 법원 앞 회색 빌딩은 무겁고 차가운 돌덩이처럼 서 있었다. 순애는 두 아들과 함께 계단을 오르며 발걸음이 돌처럼 내려앉는 걸 느꼈다. 손에 꼭 쥔 검은 가방 안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증거가 될지 아니면 단순한 쓰레기 취급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동진은 고개를 쳐들고 법원 현관을 노려봤다. 이제 끝장을 보자. 저 여자가 뭐라고 발뺌을 해도 내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영호가 곧장 맞받았다. 형님, 이렇게 격해지면 우리만 불리해집니다.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서류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럼 내 말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당해야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증오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밝혀야죠. 순애는 말없이 두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평생 자신을 속여온 남편,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가 차마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리라는 희미한 기대가 꺼지지 않았다. 법정 안 판사 앞에 선 네 사람. 김영지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 김재호 씨의 예금 계좌 상속인 문제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우리 가족에게 돈 없다며 힘들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숨겨둔 통장이 발견됐고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저 여자 김영지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젊은 여자에게 수억을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영지 쪽을 보았다. 김영지 씨,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고 김재호 씨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비를 대주시고 생활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을 받은 것뿐입니다. 순애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같은 분이라니, 나한텐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함을. 영호가 급히 어머니를 붙잡았다. 하지만 동진은 눈에 불을 켜고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왜 우리 가족은 평생 굶주려야 했냐?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려? 판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제지했다. 질서 유지하십시오. 법정안은 곧 긴장과 울분으로 뒤덮였다. 영호는 동진의 어깨를 붙잡고 겨우 진정시키려 했지만 형의 눈빛은 이미 광기 어린 집착으로 물들어 있었다. 순애는 두 손을 떨며 생각했다. 이제 이 싸움은 남편의 비밀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서로를 찢어버리는 싸움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 가족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법정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순애는 가슴을 움켜쥔 채 판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영지 씨, 고 김재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적으로 이 계좌의 지정 수령인이 된 경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영지에게 꽂혔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들었다. 저는 김재호 씨의 친딸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순애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동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 아버지에게 딸은 우리 누나, 우리 어머니 자식뿐이라고. 영호조차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 영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제 어머니는 젊은 시절 김재호 씨와 관계를 맺었지만 정식으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아니 아버지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몰래 학비를 대주시고 생활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내가 평생 믿었던 남편이 내 뒤에서 또 다른 여자를 두고 아이까지 키워왔다는 말이냐? 나를 속이고 아이들까지 속이고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살았단 말이냐? 그녀의 울부짖음은 법정안을 울렸다. 동진은 주먹을 불끈 쥐며 영지를 노려봤다. 거짓말이지. 다 꾸며낸 거잖아. 통장도 수령인도 다 조작한 거잖아. 아버지가 내 편을 들어줬다고 해서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딸이 되는 건 아니야. 영호는 형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도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다. 설마 아버지가 평생 우리한테 돈 없다 한 게 다 저 아이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랑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도 저 아이에겐 학비와 생활비를 줬다고. 영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하셨어요. 내가 만든 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래서 저를 버리지 못하신 거예요. 순애는 영정을 떠올리며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침묵 속에 담긴 이유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남편은 두 가정을 동시에 짊어진 채 살다 간 것이었다. 판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합니다. 동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얼굴로 자리에서 소리쳤다. 아버지, 당신은 결국 우리 모두를 배신했군요. 죽어서조차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그의 절규는 법정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순애는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영호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영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면서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아버지는 끝까지 두 가정을 지키려 하셨던 겁니다. 그게 그분의 죄였어요. 법정을 나오는 순간 바깥의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었지만 네 사람의 얼굴은 모두 잿빛이었다. 순애는 계단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삼켰다.
몇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남긴 건 사랑도 추억도 아닌 깊은 배신과 상처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호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끝마저도 떨리고 있었다. 동지는 멀리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며 얼굴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허망한 거냐? 우리가 아버지 자식이라는 사실이 결국 이렇게 값싼 것이었냐? 순애는 고개를 흔들며 흐느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니?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인과 딸까지 두고 그걸 감춘 채 내 곁에서 웃고 울고 나는 뭐가 되니? 난 평생을 속은 거야. 그녀의 눈물이 보도블럭 위로 뚝뚝 떨어졌다. 영지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감히 다가가 위로할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위치였다. 결국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저씨가 그렇게까지 가족을 속이고 저를 챙겨주신 줄은 저는 그저 공부만 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다 다른 한쪽을 짓밟으면서 이루어진 거였네요. 영호가 치를 떨며 말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건 분명한데 결국 피해는 어머니와 우리 몫이에요. 우리는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에 눌려 살았고 이제는 그 배신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동진이 담배를 길게 내뿜으며 고개를 돌렸다. 내겐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제 없다. 남은 건 분노와 허망함 뿐이야. 어머니, 영우 이젠 각자 알아서 살자. 난 더 이상 가족이니 뭐니 못하겠다. 그의 말은 차갑고 무정했지만 그 안에는 감당 못할 슬픔이 숨어 있었다. 순애는 얼굴을 들고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얘들아, 그래도 우리는 피부치다. 아버지는 우리를 배신했어도 우리가 서로까지 버리면 이제 남는 게 뭐가 있겠니?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 했지만 두 아들의 굳은 표정을 흔들기엔 역부족이었다. 영지는 끝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라면 앞으로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미워만 하진 말아주세요. 순애는 무너져 내린 듯 눈을 감았다. 남편의 그림자가 그의 거짓과 죄가 남겨진 가족을 끝없이 찢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햇빛 아래 세 사람과 한 젊은 여자의 모습은 서로 등을 돌린 채 긴 그림자로 늘어져 있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채로. 시간은 흘러 재호의 장례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다. 순애의 집에는 여전히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지만 그 의미는 이제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씻을 수 없는 배신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동지는 집을 떠났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을 더는 보지 않았다. 분노와 허무함이 그를 삼켜버렸고 술집을 전전하며 밤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를 갈았다. 어느 날엔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었다고, 어느 날엔 그래도 그분은 내 아버지였다고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었다. 영호는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진실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진실을 알아서 다행이다라는 안도와 차라리 몰랐더라면 하는 후회. 그 싸움은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순애는 마당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재호 당신 왜 그랬어? 왜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내가 용서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니? 아니면 끝까지 당신 죄를 혼자 안고 가고 싶었던 거니?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때 문득 영지가 조심스럽게 집을 찾았다. 낡은 현관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순애는 처음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영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만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죄는 내 아버지가 지은 거다. 너는 그냥 태어난 죄밖에 없어. 영지는 눈물이 고인 채 무릎을 꿇었다.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은혜만큼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절대 다시는 이런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순애는 긴 침묵 끝에 결국 눈을 감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애써 억눌러온 모성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에도 가족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동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영호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채 어머니를 지켰다. 영지는 가끔 찾아와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려 했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얼음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남편 김재호가 숨겨온 비밀은 무덤 속에 묻히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 흔적은 상처이자 동시에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가족에게 솔직하지 못한 비밀은 결국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깊게 찌르는 칼이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 상처는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재호처럼 두 가정을 동시에 책임지려 했던 선택 이해할 수 있으셨을까요? 혹은 진실을 끝까지 숨기지 않고 가족에게 털어놓는 길을 택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배신이나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죄는 속인 사람이 짓는 것이지 속은 이들의 몫이 아닙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언젠가 그 자리에 새 희망이 자라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깊은 인생 이야기와 교훈을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